민법 서론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다른 거 맞는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간수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 증명할 수도 있다.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선관수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선관수법이 민법보다 우선. 4번 관수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5번 관습이 관수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어야 한다. 2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며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옳은 것 1번. 2번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에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번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규칙. 4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번 간수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간수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간수법상의 법정지상 온천권은 될 수 없다. 3번 간수법과 사실인 간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간수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해야 된다. 2번 상행위와 민법은 상간수법이 우선한다. 민법이 상간수법에 우선한다. 틀렸다. 상간수법이 우선이다. 3번 간수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번 사실인 간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라도 강행 규정에서 간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했으면 간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5번 물권은 간수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수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있다.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번 강행 벽규를 스스로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2번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며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정답 3번.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며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인지청구권. 정답.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 인지청구권이 허용되지 않고 실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시인의 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만 적용,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렸고 신이 쓰는 원칙은 민법의 전연력, 나아가 사회법 및 공법에도 적용된다.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인 측이 적용될 수 있다. 5번 적용될 수 있다. 5번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계가 희박한 것. 신의 성실과 희박한 것. 계약할 때 담보
위험 부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신의 성실과 관계가 있으나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은 관계가 없다. 신의 성실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의를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며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통 민법 전반에 적용되지만 특히 채권, 계약상에서 가장 현저히 적용한다. 혼동으로 인한 물건 소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계약상의 관계에서 보통 많이 신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6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맞고 2번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번 정답. 옳지 않은 건 2번. 3번 자기 소유의 대상지에 자신의 친딸에게 신축을 허락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 신청해서 경락되었을 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친딸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했을 때 그게 경락되었을 때 경락자한테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4번 자신이 연대 보증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연대 보증 부탁해서 그 타인이 대신 연대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자신이 연대 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타인에게 연대 보증을 하게 하고 그 연대 보증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고 그 채무를 그 타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5번 토지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7번 신의 측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으로 자에게 미치지 않다. 맞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3번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 신탁한 다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한다. 맞는 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3의 부동산을 신탁해서 하게 한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한다. 4번 시효 원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된 시효 주장에 대해서 판례는 시효 완성을 알았는지를 문제 삼지 않고 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시효 원형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시효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 주장을 배척했다. 5번 스스로 강행 법규 위반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된다. 5번 권리 남용의 원칙에 관하여 틀린 것. 1번 시카네라는 것은 타인의 해할 의사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3번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
권리 남용 금지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특별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한다. 법적 관계에 있는 거 하나여 성립한다. 이거 아니고, 권리 남용의 금지는 점차 그 적용 범위의 확대를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법의 경향이다. 시인의 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법적 특별 관계에만 주로 적용되지만 권리 남용의 원칙은 그러하지 않다. 권리 남용은 그렇지. 시인의 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특별 관계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지만 권리 남용의 원칙은 그러하지 않다. 9번 분류의 관점이 다른 것. 가족권, 인격권, 재산권, 상호권은 같은 분류. 내용상 분류,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형성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권, 대금감액, 지상물 매수, 전세권 소멸권은 형성권,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리. 상속회복 청구권은 순수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등은 순수한 청구권. 다음 11번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형성권, 취소, 해제, 추인, 동의는 형성권, 등기청구권은 청구권. 12번 다음 중 권리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주택 임대차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배권 아니고 채권, 임대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 2번 채권이 상계 형성권. 전세권 설정 계약에 관하여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형성권. 유치권자가 점유한 물건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 매도인이 물건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항변권. 주택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상계 형성권. 전세권 소멸 형성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 유치권자가 물건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지급 거절하는 것은 항변권. 13번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거는 청구권. 2번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물 보충 청구권. 취소권, 이것은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 권리 14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채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채권은 순위가 없다. 채권과 물건은 항상 물건이 우선한다. 물건 상호 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먼저 한 사람.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발생한 권리는 기대권적 성질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5번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 제한 물건 우선. 이게 틀렸고 정답은 4번. 4번이 무슨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는 기대권에 해당한다. 조건부 권리와 기한부 권리는 기대권에 해당한다. 희망권에 해당한다.
15번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틀린 것.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학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이긴 하지만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불소급이 원칙인데 법학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이긴 하지만 민법은 소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급효를.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시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외외를 인정하고 있다. 맞는 말 2번.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이 아니라고?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고 외국에 있더라도 효력이 미친다. 3번. 우리 민법은 다른 건 다 맞는 말이니까 60년 1월 1일 시행되었겠지.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민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구별하고 그 적용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